미국 텍사스주 무차별 총기 사건의 용의자 이반 로베스 상병이 이라크에서 돌아온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4명이 숨진 가운데 부상자 중 3명은 상태가 위독합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은 보증금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관행처럼 청소비를 디파짓에서 빼곤 하는데 이는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미 듀퐁과 코롱 사이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코롱 측에 중요한 정기가 마련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칠레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해일이 22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 일본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텍사스주 육군기지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기 사건의 용의자 이반 로베스 상병이 이라크에서 돌아온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서 4명이 숨진 가운데 부상자 16명 중 3명은 상태가 위독합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투복 차림으로 차량을 몰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반자동 권총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로페스 상병. 2살 배기 딸의 아빠인 그는 이라크에서 넉 달을 복무했지만 직접 전투 경험은 없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 정밀 진단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수면제 처방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우려할 만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We had no indication on the record of that examination that there was any sign of likely violence either to himself or to others, no suicidal ideation. 이번 사건은 테러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로페스가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반자동 권총은 기지 당국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숨진 가운데 부상자 16명 중 복부와 목 등을 다친 환자 3명은 위독하고 5명도 상태가 심각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미군은 이라크 등에 파병된 200만 명의 25%에 해당하는 50여만 명입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참전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다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은 이른바 디파짓, 즉 보증금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건물주들이 관행처럼 이 디파짓을 돌려줄 때 청소비를 빼곤 하는데요.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노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한 주거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이미 1968년 주거권리법의 미 의회 통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큐리티 디파짓이라 불리우는 보증금을 두고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며 이 보증금의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인이 카펫이 어두기 전에 벽이 더럽네 이러면서 청소비 명목으로 시큐리티 디파짓 다 가져가요. 하지만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소액 청구 소송으로 가게 되고요. 또한 주거권리법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분이나 종교 혹은 성적 취향을 이유로 들어 입주를 거부하게 되면 연방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It's not a matter if you are documented or not. You have the same rights if you're a resident of this state. You don't have to be legal resident. You could be an undocumented resident and you still live here and the laws apply. 이 밖에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건물주는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어도 서면으로 통지한 뒤 3일 후면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이 끝난 경우 1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30일, 1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60일 전에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전미야태지역개발연합에 따르면 매년 2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주거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 당국은 소수계인 한인 이민자들도 쉽게 피해 노출될 수 있어 차별 징후가 있을 시에는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지난 5년간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미국 듀폰과 코오롱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코오롱 측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미국의 대표적 화학기업인 듀폰사는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합니다. 코오롱이 지난 2005년부터 자체 생산 중인 아라미드 섬유는 자사 케블라 섬유의 영업비밀을 훔쳐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블라 섬유는 군 경의 헬멧, 방탄복과 밧줄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년간의 심의 끝에 지난 2011년 1심 배심원들은 코오롱이 듀폰의 전직 기술자들을 고용해 영업기밀을 불법 입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판사는 코오롱에게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을 듀폰에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오늘 미 연방 항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에서 코오롱 측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건 잘못이라며 재판부도 교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의 사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코오롱 측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12년 케블라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 절취 혐의로 코오롱과 경영진 5명을 추가 기소한 바 있습니다. 코오롱과 듀폰 측은 재판 직후 결정적인 증거 수집에 돌입하며 곧바로 파기환송심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한인 사회에 많은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해당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또 취업 지도까지 해주면서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습니다. 장학금의 의미가 더욱 돋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에서 법학도를 꿈꾸는 한인과 중국계 등 아시안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 설립됐습니다. 일회성 장학금 전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로펌에서의 인턴십 과정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 지도까지 해줍니다. 이 같은 창의적인 장학 프로그램이 한인 로펌에 의해 만들어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Not just financial support, but we want to have that student work at our office, develop them, and make them into the best lawyer that they can be. So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s special, and CUNY Law School is going to help us to do that. 지난 2일에는 처음으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총 $3,000의 장학금이 주어졌습니다. Gary has helped us out with a scholarship for students, and we are very happy to have him here and to develop the connections that CUNY Law School has with the entire Asian American community.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수여식에는 피터 굿 뉴욕시 의원을 비롯해 대학 관계자와 뉴욕 일원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같은 장학금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매년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칠레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점검하던 칠레 대통령까지 놀라서 긴급 대피했는데요. 지진 해일이 22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인 일본에까지 도착했습니다. 박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모 8.2의 강진이 덮쳤던 칠레 북부 해안. 처참하게 변한 피해 현장을 복구하던 중에 또다시 규모 7.6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2,000여 채가 파괴됐던 마을에 다시 산사태가 일어나고 지진 해일 경보가 또다시 발령됐습니다. A las 00:07 el CHOA establece alerta de tsunami para las costas de Chile. Todo el borde costero debe ser evacuado. 놀란 시민들이 공포감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현장을 점검하던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도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해일 경보는 별다른 피해 보고 없이 2시간 안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앞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규모 8.2의 강진에 따른 지진 해일이 예보되자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이 남아있는 일본에선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 권고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고 2.1m까지 칠레 연안에서 관측됐던 지진의 해일은 약 14시간 만에 1m 높이로 하와이에 도달했고 22시간 뒤에는 60cm 높이로 일본해까지 도달했습니다. 두 차례의 강진이 휩쓸고 간 칠레 태평양 연안에선 아직도 크고 작은 이어진들이 계속되고 있어 대지진의 공포감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 지표 부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7원 95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